뭐 바나나 껍질, 레몬 껍질, 상추를 갈아서 뭐 하면 효과가 있다더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셨죠? 효소가 미백작용을 하는 핵심 원료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의사임당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치아 미백의 모든 것, 노랗게 되는 이유, 해결 방법, 그리고 예방법까지 알아볼 텐데요.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적어도 몰라서 치아를 노랗게 방치하는 일은 없게 될 겁니다. 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이 영상을 클릭했다면 한 번쯤은 노란니로 잠깐이라도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희 치과에도 이렇게 어둡게 변색된 노란니가 고민이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부분 주변에서 얘기를 듣는 것보다는 본인이 생활하면서 스스로 본인 치아가 노랗다고 느껴서 오시는 경우가 훨씬 많더라고요. 특히 칫솔질 할 때, 칫솔질 하면서 이를 봤는데 이가 너무 노랗더라 얘기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 칫솔질 할 때 아니면 저희가 자기라도 그렇게 유심히 볼 일은 잘 없잖아요.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게, 이렇게 칫솔질 할 때 약간의 착시 효과가 있습니다. 보통 치약은 새하얀색인데요, 입안에 거품이 있는 상태로 치아를 본다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치아는 더 노랗게 보이는 착시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 없으시다고요? 지금 바로 이를 닦으면서 한번 보세요. 이가 더 노랗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고 내가 진짜 이가 노란 편인가? 미백을 해야 하는 치아인가?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타 쉐이드 가이드라고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는데요. 실제로 치과에서 치아색을 비교할 때 기준으로 삼는 도구입니다. 여기서 복잡한 내용은 제외하고 A2에서 A3 정도가 보통 분들의 치아 색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A3.5나 A4의 색상이다 그러면 미백을 하면 좋은 상태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내 이가 미백을 할 치아인가 확인을 하셨으면 바로 미백을 받으러 가시면 되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셔야 할 점이, 변색된 치아라고 무조건 미백이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노랗게 된 치아라고 다 밝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네, 맞아요. 치아 변색의 원인은 외인성 변색과 내인성 변색으로 나뉘는데요. 외인성 변색은 치아 표면에 미세한 구멍들이 있어서 거기에 색소를 가진 유기물들이 끼어서 치아가 변색이 되는 겁니다. 커피나 홍차, 녹차, 담배, 카레 같은 식품들이 대표적으로 치아의 착색과 변색을 일으키는 것들이죠. 이런 변색들은 치아 표면에 침착된 유기물들을 제거해주는 미백제를 이용해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인성 변색은 치아 표면에서 변색이 생긴 게 아니라 치아 속에서 변색이 생긴 거고, 그게 치아 바깥으로 비쳐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유아기에 테트라사이클린 같은 항생제를 복용했거나 어디에 부딪혀서 치아가 외상을 입은 경우, 신경치료를 하고 치아가 변색된 경우, 이런 것들은 치아 표면에서 미백을 한다고 변색된 치아가 밝아지지 않습니다. 치아 속으로 들어가서 치아 속을 하얗게 만들어줘야 하죠. 치아 겉에서 변색된 건 미백으로 해결이 되는데 치아 속에서 변색이 된 건 기본적인 미백으로 해결이 안 되고 속으로 들어가서 하얗게 만들어야 하는구나.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미백은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외인성 변색에서 미백을 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 이외에 뭐 바나나 껍질, 레몬 껍질, 상추를 갈아서 뭐 하면 효과가 있다더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셨죠? 이런 내용들은 학술적으로 검증이 부족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논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치과에서 받는 전문가 미백을 받는 것. 두 번째, 집에서도 혼자 할 수 있는 자가 미백을 하는 것. 세 번째, 미백 치약을 사용하는 것. 모두 과산화수소를 이용해서 치아 표면의 유기물을 제거하는 원리는 같은데요. 함유된 과산화수소의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방법별로 치료 기간과 횟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과산화수소가 미백작용을 하는 핵심 원료라는 거죠. 치약이나 자가미백제처럼 일반인도 누구나 살 수 있는 의약 외품에는 과산화수소 함량이 3% 이하가 되도록 식약처에서 법적으로 정해두었어요. 반면에 치과에서 사용하는 전문가 미백제는 과산화수소 함량을 최대 15%까지 쓸 수 있도록 정해져 있어요. 당연히 농도가 높을수록 미백 효과는 더 좋고, 대신 그만큼 주의해야 할 점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식약처에서 안전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만들어 둔 겁니다. 따라서 당연하게도 미백 치약에서 과산화수소의 농도가 가장 낮기 때문에 효과가 가장 약하고, 그 다음이 자가미백, 그 다음이 치과에서 받는 전문가 미백, 이 순서로 제품을 사용했을 때 미백의 효과가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과산화수소 농도가 높을수록
빠른 시간에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거 보시고 약국에서 과산화수소 사서 물고 계시면 절대 안 돼요. 다른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약품을 임의로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가 시리고 잇몸도 아플 수 있어요. 그럼 치과에서 하는 전문가 미백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보통 하루에 15%, 15%, 5% 이렇게 3회에 걸쳐서 연속해서 진행합니다. 한 번 할 때마다 대략 20분에서 30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총 1시간 반 정도는 걸린다고 생각하고 오셔야 합니다. 주의사항까지 듣고 하신다면 대략 2시간은 생각해야겠죠. 자, 그럼 미백에서 유의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A3 밝기였던 사람은 A2나 A1으로 밝아지면 좋겠죠. 그런데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미백은 목표로 하는 밝기보다 한 단계 더 밝게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미백이 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색상이 돌아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에요. 밝은 색의 치아 색상을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되도록 커피, 홍차, 녹차, 카레처럼 변색을 일으키는 음식들을 먹는 걸 자제하고 주기적으로 미백을 다시 받는 게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를 잘 닦는 건 너무나 기본이고요. 어때요? 이번 영상에서 미백이 필요한 치아인지 확인하는 법, 치아가 노래지는 이유, 변색된 치아를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밝은 색의 치아를 유지하면서 변색을 예방하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미백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게 되신 거예요. 미백 받는 게 생각보다 힘들진 않아요.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린 대로 확인했을 때 혹시 내가 미백이 필요한 치아라면 너무 걱정 마시고 치과에서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으신다면 대부분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미백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번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